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과 실기 과일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요. 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배합별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자, 13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13분 안에 계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리법입니다. 변리법. 자, 변리법은 이제 거품형에 속해 있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각각 믹싱하는 방법이지만 자, 시험에서의 치즈케이크와 과일 케이크는 변리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합법. 자, 복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리이긴 해요. 노른자와 흰자를 각각 구분하는데 크림법과 자, 노른자는 크림법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머랭 크림법 플러스 머랭이 됩니다. 이걸 합쳐서 이제 복합법이라는 말이 뭐 있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크림법 플러스 머랭을 해서 만든 게 이제 과일 케이크, 치즈 케이크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다 알고 있다가도 시험장 가서 변리법이란 말에 순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과일 케이크, 치즈 케이크는 복합법이고 크림법 플러스 머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3분이라는 게 있지만 달걀을 분리하실 때 물론 이 달걀을 지정해서 그냥 뭐 재료 계량 시간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달걀까지 분리하는 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달걀을 분리하실 때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꼭 분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3도. 네 번째, 제시한 팬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보통 이제 팬이 파운드 틀 같은 경우는 4개 또는 원형팬, 사무 원형팬 같은 경우는 3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원형팬에 주어지던 파운드팬에 주어지던 부피는 좀 일정하게 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죽은 전량 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재료가 많은데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림법에도 들어가야 되고 머랭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설탕 A와 B가 나눠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대중으로 대충 나눠서 반은 크림, 반은 머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90g이 들어가고요. 얘는 너무 차갑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체리, 호두, 오렌지필 이 4가지의 그 과일이 들어가는데 건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리를 해야 돼요. 건조된 과일은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따뜻한 물에 불리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재료에 술, 럼주가 있으면 럼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건포도랑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건조 과일, 건포도만 담가 놓으시면 되긴 한데 저는 4가지를 다 그냥 담궈버려요. 호두까지 그냥 다. 그냥 풍부한 향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호두를 굳이 담궈야 돼? 하시면 안 담그셔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호두를 잊어버리고 까먹고 호두 빼고 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건포도, 체리, 호두, 오렌지필 다 럼즈 담궈서 랩을 씌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체리 같은 경우는 통으로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나오는 거를 그냥 넣지 마시고요. 가위로 다지던지 칼로 다지던지 해서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지기. 호두는 구울 필요 없어요. 요구사항이 구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구울 필요 없이 해서 요 4가지를 전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과일은 이렇게 럼주에 한 곳에 버무려서 랩을 씌워 전처리를 했습니다. 자, 믹싱을 할 건데요. 먼저 마가린을 풀어줍니다. 자, 유지가 냉장고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경우에는요, 거품기로 콕콕 찧어서 얘를 이제 먼저 좀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될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밑에 받쳐서 이렇게 떼었다가 살짝 녹죠. 살짝 녹으면 바로 떼서 다시 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담궜다가 굴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유지를 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절대 유지를 액체로 녹이시면 안 돼요. 그런 녹임이 아니라 살짝 밑에가 약간 조금 녹는 듯한 느낌이 들면 바로 따뜻한 물에서 떼어내셔야 돼요. 떼어내서 그 남은 열기로 인해 얘를 좀 찧어서 믹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부드럽게 풀렸으면 설탕을 3분의 1씩 3번 정도 나누어서 투입을 할 거고요. 한꺼번에 넣고 믹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누어 투입을 해서 믹싱을 할 경우에 조금 더 빨리 설탕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넣고 조금 이제 설탕이 다 섞이면은 2번째 설탕 들어가서 녹여주고 설탕, 소금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때는 설탕 반반 나눈 상태에서 반은 머랭 옆에 그리고 반은 소금을 넣어서 같이 이런 식으로 3번씩 나누어서 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제 조금 더 연해지고 양이 좀 많아질 때까지 믹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믹싱이 거의 다 끝났으면은 이제 노른자를 투입해 줄 거예요. 노른자 같은 경우는 레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가 잘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섞는데 힘들지 않도록 나누어서 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섞였으면 나머지 노른자 다 투입할 거고요. 노른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색상 자체는 진한 노란색입니다. 그렇지만 공기 포집을 통해서 이 진한 노란색이 연한 노란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믹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작업을 이제 다 섞였다고 대충 하게 되면요, 과일이 바닥에 가라앉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머랭을 만들 건데요. 흰자를 먼저 고속으로 풀어주시고 흰자가 60% 정도까지 풀렸으면은 그때 설탕을 3회 나누어서 투입을 할 거예요. 3회를 나누어 넣으실 때는 너무 오랫동안 믹싱하실 필요 없고요. 한 번 넣고 한 10에서 15초 정도만 믹싱을 하시고 그리고 꺼서 10에서 15초 정도만 믹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머랭을 만들어 줄 거고요. 머랭은 중간 피크 상태의 머랭을 만들어 줄 겁니다. 뭔가 쫀쫀한 느낌도 들고 손으로 찍어서 봤더니 뿌리 서는 단계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까지 머랭을 만들면 끝입니다. 자, 노른자 반죽에 흰자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완벽하게 섞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가루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섞은 후에 그 다음에 가루를 툴툴툴 털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루를 가볍게 저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치댄다거나 뭔가 얘를 완벽하게 섞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반죽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과일이 가라앉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섞어주시면 돼요. 또 다 섞을 필요 없이 한 80% 정도 섞었을 때쯤에 우유를 투입합니다. 우유는 한 곳에 붓는 것보다 약간 둘러서 부어주시고 자, 우유도 마찬가지로 가루와 잘 섞을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가루 알기가 없고 좀 섞였으면은 이제 럼주에 버무린 과일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는 과일도 왜 밀가루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저는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과일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노른자만 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섞어주실 때 너무 힘차게 섞지 않으시고 가볍게만 섞어주시면 과일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과일이 다 섞였으면은 나머지 머랭 들어갈 거예요. 자, 나머지 머랭도 이렇게 가볍게 혼합을 해서 약간 떠오르듯이 반죽을 죽이지 않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죽 부피감도 좋고 과일도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랭만 안 보이게끔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끝났으면은 팬닝 들어갈 거예요. 팬닝 하실 때 짤주머니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파운드 케이크 했던 것처럼 고무 주걱 2개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반죽을 넣어줄 거고 무게를 굳이 재지 않고 전 눈대중으로 저는 반배합이기 때문에 2개를 팬닝합니다. 처음 팬닝할 때 너무 양을 많이 넣게 되면요, 나머지 팬닝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 했으면은 모서리까지 잘 채워주시고 파운드 케이크 했던 것처럼 가운데서부터 일자로 가서 끝에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서 일자로 끝에만 붙여준다. 가운데를 판다는 느낌보다 그냥 일자로 쭉 가세요. 일자로 쭉 가서 끝에만 붙여주는 느낌으로 얘를 팬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굽기 들어갈 거예요. 자, 굽고 나온 제품은 바닥을 한번 쾅 쳐서 수분을 날려보낸 후에 그 다음에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종이를 떼고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봤을 때 부피감이 조금 높아야 돼요. 약간 부피감이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있어주는 게 좋고 윗면은 터져 있는 상태. 자, 반을 잘랐을 때 속에 있는 과일들이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과일 케이크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